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걸 학교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는 뭐 배운 걸 열심히 익히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걸 가르쳤다면, 학교 밖에서는 뭘 가르쳤냐? 어른에게 잘해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반과 학교 밖에서 하는 거를 가르친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초등학생들이, 선생님 사람 되니 뭐예요? 어떻게 되는 게 사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을 때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변했었느냐? 사람됨? 그때 무슨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을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소크라테스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면 성리학을 얘기할 거예요. 어린애한테. 그 초등학교 애한테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 루소의 에밀을 보셨죠? 루소 에밀 같은 데 보면은 어린아이한테 그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걔한테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마라. 왜요? 어린아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요? 그거 나쁘니까. 왜 나빠요? 이 답변을 못한단 말이에요. 애는 몰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걔가 아끼는 물건이 있어요. 걔가 아끼는 물건을 딱 해서 숨겨놓는 거야. 그럼 걔가 그걸 찾아. 엄마 내 인형 어디 갔어? 막 찾아요. 그러면 애가 이 물건이 없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잖아. 그때 엄마가 그걸 주면서, 봐라, 네가 있는데, 어?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아끼는 물건을 네가 가져가면은 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서적인 걸로 가르치잖아요. 그 루소 에밀에서 이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그거.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꺼놔야겠다. 끊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선생님 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세요. 교원 영세기 선언이라는 게, 선생님 어떻게 되는 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하는 게 뭐죠? 말을 거짓말시키거든. 말을 교묘하게 하고, 외모를 이쁘장하게 하는 거 있죠. 그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한테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돼. 그런 걸 어린아이들은 좋은 거잖아요. 그 학교 애들한테 교원 영세기 선언이라고.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교묘하게 하고 이쁘장한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말하는 거 어떻게 이쁘네, 이렇게 해서 애들이 그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색이라는 건 뭐냐면, 아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실 수가, 이렇게 딱 봐도
거짓말 하는 거죠. 사람이 제가 엊그제 이제 선을 봤어요. 선을 봤는데 아니 제가 본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선을 봤어요. 제가 전요 누가 하겠어. 선을 보러 갔는데 소개를 해주러 갔어요. 소개를 해주러 갔더니 걔가 다 이쁘대.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쁘지?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서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자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치는 거 아니에요. 성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서로 이쁘다 그러는데 너도 나보고 이쁘다 그래. 나는 너보고 이쁘다 그럴게. 그래가지고 셋이 짰어. 서로 이쁜 거로. 그런데 이쁘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쁜 게 아니야.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너보다 이쁘면 다 이쁘다 그러냐? 그건 이쁜 게 아니야. 이제 저한테 막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그래서 그 뭐라 하냐면 나중에 마음이 이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기대하는 게 마음을 어떻게 이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이쁘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냐? 그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요새는 뭐 착한 낙지, 착한 가격. 착한 낙지가 어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낙지는 착하다. 낙지가 무슨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과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표현될 때 선인지 악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는 거 할 때는 이성적인 걸 때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행위로 표현됐을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한 거를 선하다 악하다 그러지 그건 아니죠. 강아지가 한 행동을 갖고 아 착하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한테 교훈영색이 선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게 착한 거란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애야 철수야 밥 먹어야지 밥 잘 먹어야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근데 그 옆에서 좀 배웠다는 놈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밥 먹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은 식충이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 되겠네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논리학 좀 배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너 임마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그건 폭력에 호소해가지고 어머니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니까 이 교훈영색이 선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아요. 논어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옳은 말이죠. 딱 맞잖아. 5번에 보실래요? 5번. 하나만 더 하고 있잖아요. 5번을 딱 보세요. 도천승지국에. 그 천승이라는 나라는 뭐야? 수레를 100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니까 제후의 나라예요. 그 도자는 이끌다는 뜻입니다. 길도자가 아니라 이끌도자. 도자 밑에 마디촌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100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이런 뜻이죠. 뭐냐? 공자의 제자들은 다 배운 다음에는 조정에 출사를 합니다. 그래서 천승지국에 출사하는 거예요. 출사, 벼슬길에 나가는 거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그런 뜻이에요. 경사이신. 그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경사이신. 그럼 이거를 일을 공경하게 해서 믿음을 얻고 이렇게 해석해요. 경사이신이. 근데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잖아요. 공무원한테 일이라는 거는 공무밖에 더 있어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지. 그리고 경자라는 거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절차적 정의에 맞게. 그래서 공직에 나아간 사람은 일을 처리하며 공무를 처리할 때는 항상 절차적 정의에 맞게 해야 된다. 절차에 따라서. 아니 어떤 놈이 갑자기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뭐 하자 그러면은 느닷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요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상했던 대로 답이 나오면 좋아하는데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의를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법을 수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처리할 때는 항상 절차적 정의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한테 믿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태안 군수님이 출마를 해서 태안 군수님도 당선이 됐어요. 아 여기 정교님 되셨구나. 이번에 정교님이 딱 되셨어. 그럼 정교님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선물을 드리잖아요. 네, 이번에 신임 정교님 되셨거든요. 그러면 정교님한테 편액을 드릴 때 뭘로 드릴까요? 정교님이 막 그냥 야 내가 정교됐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내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은
여기 장애분들이나 유림들이 힘들어하시죠. 그때 우리가 정교님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 편액을 하나 딱 액자를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쓰느냐? 경사의 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이 됐으나 또는 지자체장이 됐죠. 무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거 이걸 딱 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보실 거 아니에요. 일을 할 때는 절차적 정의에 맞게 해야 예하 사람들한테 신용을 얻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런 놈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 한글 내용을 써줘. 아니 그거는 배워. 이 경사의 신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에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3년이요. 잘 되셨어요. 여기 정견이 권한이 빡강해요. 이렇게 좀 젊으신 분이 해야 연세 많으신데 시간도 언제 오래 하셔서 그러신 거야? 저보다는 아래 같은. 하여간 이게 이 경사의 신이라는 게 아니, 그거. 그래서 이게 5사년. 제가 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경사의 신이란 말이 이게 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논어에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경자는 거의 대부분 절차적 정의예요. 절차를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법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은 백성들한테 신임을 저절로 얻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경우 많잖아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갑자기 윗대가리가 막 바꿔버리는 거야. 수시로 바꿔버리고 회의를 10시에 하기로 했으면은 10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11시로 옮겨야 돼. 그러면 다 회의를 해야 돼요. 다 물어봐야 되거든. 우리가 가장 적은 일이라도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독재국가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정의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절용의 예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왜 그러냐. 절용이라는 것은 쓰임을 절약해서 쓰임을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국가에서 쓰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국민의 세금이잖아. 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뭐 하는데 막 그냥 에어컨 여름철에 팡팡 틀고 겨울에 난방비 팡팡 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있잖아요. 뭐 공간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국민들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하다못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래요. 화장실에 그분이 이제 그 김재규한테 이제 그 암살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안 정리를 하는데 이제 변기를 열어봤는데 거기 벽돌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물을 물 옆에 쓰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누가 좋아서 한 얘기인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항상 민초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조심해서 하셔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절용의 애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천성주의제. 그러니까 공사에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공직에 나아간 사람은 항상 쓰임을 절약해서 그 세금 내는 사람들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쥐어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오늘날도 만약에 이제 요거를 액자로 한다 그러면은 경사 절용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경사이신하고 절용이 애인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절용이 애인 같은 데가 이제 뭐 어디죠? 뭐 청와대든 국회든 국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여름철에 그 더울 때 에어컨 막 틀어서 이 긴팔 옷을 입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사민이시 백성을 부릴 때는 때로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세금 낼 때 돈으로 안 냈어요. 공자님 때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고 또 현물 경제가 발달하지 않아서 세금을 거둘 때 쌀이라든가 포라든가 이런 거로 안 냈어요. 쌀이라든가 포로 세금을 낸 거는 거의 한나라 때 이후에 와서고 공자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거는 뭐냐면 개 가서 몸으로 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을 9등분 해가지고 9등분을 해서
뭐 여덟 개 땅은 일반 백성에게 나눠주고 뭐 가운데의 땅은 공실을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걷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에요. 세금. 3인. 옛날에는 몸으로 떼었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일 땐 때와 장소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요즘에 그런데 전기세가 우리 집만 하더라도 관리비가 한 달에 한 8만 원, 아니 7만 원, 6만 원 나왔어. 근데 갑자기 1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봤더니 전기세 때문에. 몰랐죠. 예, 겨울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세금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화재가 난 지역 같으면 세금 감면되거나 유예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3인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 얼마나 지금 유학사상에 다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지내야 되는 거. 이렇게 논어를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해주면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군자 부중이면 무위하고 군자가 무게감이 없으면 위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후해야 위험이 있는 거지. 그냥 중후하지 못하고 그냥 촐싹거리고 그러면은 그게 위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산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산처럼 있는 것을 정이라 그래요. 정. 정이라는 것은 음이죠. 동은 양이고. 정에서 나오는 게 경. 그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군자 부중이면 무의하고 학죽불거라. 공부를 해도 공부가 탄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논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거기 7번에 보시면 자아가 얘기하죠. 현현 역세.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할 때는 여자를 좋아하는,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꿔서 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돼.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제 든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 걸려서 죽을 정도야. 우리가 어진 일을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못 보면 자기 애인을 하루라도 못 보면은 가슴이 이렇게 서리고 상사병에 걸리듯이 어진 일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애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 1장에 그랬잖아요. 하기시습지라고. 어진 일을 만나야 그 어진 일을 본받아야 내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진 일을 바라볼 때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그렇게 보듯 해야 된다. 이 다 좋은 말 아니에요? 현현 역색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중학교나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다가 이제 이성교재 같은 거를 애들이 그런 사춘기에 눈 뜰 때는 그런 것도 좋은 거죠. 어진 일을 어질게 대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걸 보면서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논어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뒤에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뒤에도 다 똑같아요. 이게 뭐 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논어의 내용을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태안에는 태안의 어르신들, 태안의 정서가 있어요. 태안의 정서는 태안 향교의 어르신들이 제일 잘 아세요. 물론 다른 데에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 그러나 적어도 향교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점잖거든요. 그렇죠. 네, 점잖거든. 그래서 뭐 점잖다는 게 요새는 보수적이라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점잖아요.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 철학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강학을 하면 어르신들이 듣고서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안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해가지고. 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님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내용이 대충 맞습니까? 네, 이게 임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던 저기를 여기 뭐 태안에 오셨다고 해갖고 태안에 문화적인거나 지역의 학문이나 이런 전통을 논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성균관이면 성균관에 대한 유교면 유교에 대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배우신 대로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 그 태안에 뭐 맞는 걸 자꾸 자료 찾고 해서
거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누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특수적 가치 말고 보편적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마음 내려놓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마음 내려놨다는 소리를 조금 듣거든요. 근데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욕심이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욕심이 없는 경지를 가려면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그래서- 생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마음을 우리 뭐 쉽게 야 마음을 비워 다 내려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남한테 말을 하기에는 쉬운 말이지만 내가 하기에는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마음의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임무는 임무대로가 있는데 임무라고 해서 그거 임무만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하는 걸 다 배우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 뒤에도 이제 계속 나와서 제가 안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정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 서당 때도 3년이면 풍화를 얻는다는 뭐 네. 하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도 그게 좀 익혀질 텐데 마음의 문제 같아요. 마음에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100년을 가도 얘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를 좀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노노 위정편에 보면요, 하기불사증망이요 사이불학주태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기불사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하기불사 책을 많이 읽고 추사색과 추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어디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런 얘기 또 하거든요. 생각만 하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독단에 빠진다고. 근데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똑같아요. 근데 저도 이걸 하면서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 실천하는 게 다 하나 있는데요. 논어에 보면 구사라는 게 있어요. 구사. 그러니까 9가지 생각해야 될 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분죽산안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이라는 거는 분한 마음이 들 때는 산안. 어려움이 있을 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일을 막 질러버리면은 수습을 못해요, 뒤에. 그래서 항상 무슨 생각하다 보면 분죽산안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분죽산안이라. 그러니까 하나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께서 그 제나라의 안영이라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이경지라. 오렐 구자, 말리의 리자, 공경할 경자, 갈지자 써요. 구이경지라. 그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함부로 참 쓰기가 어려워요. 구이경지라. 이거를 논어는 그걸 하기가 참 좋아요. 여기도 군자 무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무본 딱만 쓰세요. 무본 제2장에 무본 본에 힘쓴다는 거예요. 본님이 노생이라 이런 말도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논어라는 거는 다 격언체로 돼 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뭐 말만 선생님이지 논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난 어렸을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0일장을 한다고 해서 갔다 와서 작품을 하나 냈는데 잘 썼다 그래서 상을 받았는데 그걸 논어를 받았어요. 옛날에 두껍게 나오는 게 있었는데 근데 뭐 좀 보다 안 봤어요. 그리고 뭐 결을 없이 경험 없이 살아보니까 그래서 가끔 대학 다닐 때도 그래서 친구들이 그 공주에 가면 공주 향기를 배우잖아요. 한국들 우리 저 임명주 박사도 그때 이제 다니면서 배웠어요. 한국가들. 그래서 이제 뭐 세종실록 이런 얘기 본다든가 이런 걸 부분한데 저는 그때 딴짓하고 다니느라고 못 배웠거든요. 그런 거 되게 아쉬워요. 그런 사례 하나.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공주의 어떤 최은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여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게 방과후 수업을 이제 특별활동 수업을 논어를 한 거예요. 오늘 맹자도 하고 장자 그 노자 그것도 했나 봐요. 그리고 애들하고 재밌었나 봐요. 책을 받아놓고 나도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넘겨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하고 수업한 사례를 책으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주대 한문과 교수님 계셔서 공부하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거다. 그리고 공주의 아이들하고 마을도 이렇게 같이 스토리텔링 하는 걸 찾아가면서 책을 내서 굉장히 좋거든요, 사례가. 그래서 근데 그런 사례가 배움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치라서 다 사람이 사는 이치가 있잖아요. 그냥 안 봐도. 그렇죠. 그런 뭐 인사. 근데 엊그저께 제가 실천한 거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제가 인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야. 흔히 말하면 보수적인 분인데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인사성이 없냐고 그래요. 근데 그런가? 그래서 외부에서 와도 인사 안 드려서 제가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전에도 그랬는데 좀 더 의도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두 손을 모으고 늘 보이는데 하루에 100번 정도 이상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가능한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잘 이렇게 매치가 안 돼요. 이게 이름하고 되게 어려운 순간이에요. 3년이. 근데 이름을 내가 담임선생님보다 먼저 외우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가능하면 이름을 외워서 또는 이름이 안 되면 별명이라도 만들어주고 내가 외워요. 그러면 식당 가면서도 급식 가면서 내가 누구 맛있게 먹어라. 앉으면 애들 보이게 앉는 거죠. 그 맛있게 먹어라. 그걸 가면서 큰 인사해주면 애들이 엎드려 자던 애들도 가다가 내가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나도 이렇게 인사하고 하여튼 보면 밥 먹다가도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고 신입생들 하는데 신기한 거 아니야. 그게 재밌나 봐. 또 인사를 막 하는 거야. 그럼 나도 이렇게 받아주니까 지나가면 인사받고 인사하는 게 일이야. 근데 그것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래에 있거나 뭐 내가 선생님이 내가 8월달에 정년인데 우리 학교 최고참인데 교장보다 빨리 정년하는데 내가 그거 인사를 하면 아이들에게 공경하고 하는 게 뭐기 대단하다고 맨날 인사를 받아서 그래 20대 30대 온 선생님들도 하고 간단 말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가르치면서 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마음을 여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 그렇죠? 선생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열으신 거예요. 이게 그게 가르침의 기본이잖아요. 그 애들하고 되게 공감대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 이제 뭐 내가 한 거는 그런데 애들하고도 끝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말도 뭐 요즘 가끔 이제 급해서 그런데 너 알았지? 하지만 또 내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해줬어. 그랬더니 존중받는 그대래 막 이런 거 자기들이 그대래 막 이러면서 여학생들 놀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여줄 수 있는 건 좋잖아 애들도.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요? 어떤 애는 내가 선생님 엎었는데 이빨이 어떻게 됐어요? 근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그럼 왜 집에 나가니? 근데 신경 쓰면 아프지 않아 이거? 아파도 가봐야지 뭐 이렇게 좀 아까 여기에 다른 일부러 뭐 그런 건 있는데 서로 예쁘다고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가 걱정하는 마음을 같이 표시해 주는 건 아이들에게도 구석이 빈 구석들이 많아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제. 그게 지금 농담을 한 건데요. 그건 진짜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선생님이 즐거워요.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근데 이게요. 학교에서 보니까는 마음을 열어줘야 된대요. 가르치는 게. 그래야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걔가 닫아놓고 있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요. 근데 상대방 마음을 여는 게 그게 참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상대방 마음 여는 거는 내가 진심을 갖고 대하면 상대방도 맞아요. 그걸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제가 이거 뭔가 근데 그게 안 되면 이 수많은 문자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죽은 글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전에 보면 애들 향교에서 한다고 하면 한자 배우고 천자 배우고 그럼 애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의무적으로 하는 데인데 향교야 향교. 그러면 향교에서 남아있는 게 그 한자 배우는 건지 어린아이들에게 의식이 어른들에게는 여기저기 경희정에서 저 성균관에서 있는 거창어머니 그 예식 드리는 것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그게 퍼포먼스죠. 보다가 같은 거 하는 거. 내가 시를 하는데 북어라는 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시에서 나오는 거. 근데 죽어있는 문화의 하나로서만 있는 것이지 살아 생동감이 없는 과정들이 건물만 있고 유물만 남아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참 논어에 이게 참 주옥 같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속은 실천해야 되나요? 네. 약속을 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요. 약속은 행하라고 지켜야지. 네, 지키라고 아니, 여기- 하는 거잖아. 여기 13번 있어요. 13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근어 우이면 원과 복여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의에 가까울 때만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의에 어긋나면 안 해도 돼요. 옳지 않은 약속은 네. 하지 않아도. 일단 내가 약속 왜냐하면 약속을 하는 거는 긴급할 때 하는 거예요. 네. 믿지 못하니까 신뢰 표시를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변화가 됐어. 근데 실천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약속을 행해가지고 이게 살이 어긋나는 짓을 할 수 있고 나라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둘이 옛날에 구한 말을 했다. 그건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들도 여기 다 나와. 그러면 공고너 예면 원치욕이라, 과공비례라 그런 말이 있죠. 지나치게 공배하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공손함이 예에 가까워야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라는 건 뭐냐? 또 이런 얘기가 할 수 있어요. 뭐가 예예요? 예란 무엇이냐? 예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참 많아요 논어가. 전 이것만 갖고도 이거 저기 아까 어르신들 글씨 쓰시잖아요. 거기서 경사이신 저것도 쓰시고 신근어이면 언가 복여요. 이거 써가지고 어른들 애들한테 줘보세요. 공고너이면 원치욕이라. 그게 뭐냐? 과공 미래라. 지나치게 공개하는 건 예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귀엽다고. 그다음에 인부실기춘으로는 역과 중해라. 이게 뭐냐면 그 친한 일을 잃지 않은 사람을 이면 주인 삼을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서울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대전에 가서는 어떤 분을 제가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제가 만약에 저기 서울 살다가 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제가 주인 섬길 만한 분을 한 분이 있어야 돼요. 난 여기는 다른 동네거든. 그럼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대사소사 문제가 생길 때 누구한테 의존할 사람이 없어요. 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어르신으로 내가 섬길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아버님의 친구인데 아버님이 안 계실 때는 친척 그 의미가 없어요. 친척도 친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난리 납니다. 나중에 사사론정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으로 섬길 사람은 한 분을 꼭 정해놔야 돼요. 그걸 주인 섬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을 해야 되느냐? 인부실기천이라고 그래요. 친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를 몰라보는 사람. 또 가족을 몰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돼요. 참 그게 어렵지만 옛날에 또 하나는 친구. 사람이 살다 보면은 30년, 40년 살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옆에 뒀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인후하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나를 버리지를 않죠. 제 아들애가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하면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는 어떤 사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잘 나가도 나중에 잘 안 나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섬기느냐. 네가 딱 봤을 때 주위 사람들 중에서 친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큰 잘못이 없으면 절대로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네가 가까이 대해도 된다. 부장도 그렇고 뭐 상무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부실기친 그러니까 친한 사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해도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이제 하실까요?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언제 저는 오셨어요?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다행이다 싶은 게 서예를 했던 게 참 다행이다. 아 서예하세요? 네. 서예를 했기 때문에 많은 그 글씨를 썼잖아요. 네. 그 한문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아.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뜻을 설명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쓸 줄은 알되 풀이를 잘 못하잖아요. 서예를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저는 그래도 서예라도 했으니까 읽을 수 있지만 또 한문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다 이렇게 뜻풀이도 좀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이 있어요. 어. 사이트가 있고. 말하자면 뭐 이걸 읽을 수 있게 음을 아. 써준다든가 순서요? 네, 그럼- 글씨 자체는 그냥 왜냐면 한번 못 읽는 사람 있으니까. 거기 저 책자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네. 경사이신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2, 1, 3, 4 이렇게 써놔요. 순서까지. 순서. 네. 2, 1, 3, 4 그러면은 아니, 풀이는 안 하고요. 풀이는 안 하고 한자 읽을 때 경자가 존경할 경자라는 걸 알잖아요. 2, 1, 4자, 말리을 2자, 믿으신.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 해석하는 순서. 네, 그 순서를 제가 써주죠. 아. 2, 1, 3, 4. 그렇게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도 하기 시습지도 1, 2, 3, 5, 4. 그러면 참 네. 좋겠네요. 그럼 왜 지자가 뒤에 가느냐 그래서 배우고 그리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목적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문을 영어도 하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듯이 영어하고 똑같다니까. 이것도 영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영문 순서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냥 좀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하여튼 그리고 오늘은 저는 감사합니다. 요새는 요거를 파파고라는 데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다 돼서 나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경전이잖아요. 일종의.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